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3월 4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주제는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말자. 자,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든 걸 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약간 이런 투기를 했었죠. 처음에. 왜냐? 어떤 종목을 A를 사서 뭐 예를 들어서 50%고 100%고 수익을 내면 그냥 온전히 100%인데, B랑 나눠가지고 A랑 B랑 놓고 보면 두 개를 놓고 봐서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사면 이게 50%로 줄어들어요, 수익이. 근데 이거를 이제 뭐 ABCD 해갖고 10개로 나눠서 살면 이 수익이 10%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100개로 나눠서 살면 이 수익이 1%로 줄어들어요. 내 계좌에서 오는 수익이.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아, 이거 다 사서 이거 100% 수익이 났으면 이게 1%가 100%가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갖고 있어서 이게 뭐 30% 손실이 났으면 30% 손실인데, 100개를 갖고 있어서 이게 30% 손실이 나면 어때요? 마이너스 0.3%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 위험을 관리를 하면서 종목수를 쪼개고 이렇게 나누고 비중을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계좌 변동성이 심해질수록 인간이라는 거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민을 해서 생각해보면, 사업 실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을 관리하지 못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과하게 이제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들도 생각을 해보면,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비로 5억 10억 쓴다고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1억 5억밖에 없는데, 내가 뭐 집 팔고 뭐하고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요거만큼 못하니까 나는 쫓아가야 되니까 5천 1억을 써. 예를 들어 사교육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1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파산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이거 잘못 얘기했다. 1억 5억을 쓰는 게 아니고, 자, 100억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 있는데 5억, 10억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 보낼 때까지 쓴다 그러면 20억이면 되니까 이 사람은 파산이 안 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자녀가 둘 있는데 5억, 10억을 써, 똑같이. 왜? 내 새끼도 내가 돈이 없다고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파산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몇 푼이라도 있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어. 근데 세월 지날수록 이게 누적이 되면 나도 가난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받았던 자녀도 이 성과를 못 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난해져. 내 새끼는 성과를 못 냈으니까 나 부양도 못하니까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더라 그게?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나? 그런 것과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분산을 하고, 작은 규모가 작은 사람은 돈이 작아서 분산을 못한다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내가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연수익률이 20%씩 내는데 뭐 60년을 이렇게 내는데 수백 조를 운영해요. 수백 조를. 자, 개미들이 1000만원 갖고 훨씬 쉽습니다. 자금 규모가 작을수록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라고 자금 규모가 큰 사람들은 선택지가 줄어요. 선택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규모가 작으면 선택지가 많아질까요? 너무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하긴, 작은 규모의 기업에 투자하기는 성과가 많이 난다 그래도 내 자산 규모에 비해서 뭐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작은 기업에도 막 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 원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가 되니까 그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 그래도 1000만원 1억 있는 사람이 훨씬 이런 수익률을 내기가 쉽단 말이지. 근데 왜 일반인들은 이런 수익률들을 못 쫓아가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이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위험을 해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험을 해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말아야 되고 자산은 최대한 많이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만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때 변동성이 있는데 이 만약에 하락이 1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되돌림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3분의 1에서 이 기간에 나옵니다. 한 3년 조정받으면 1.5년이면 다 메우고 남아요. 자, 그러면 이걸 더해가지고 4년, 5년 평균해 보면 저런 수익률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 내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이 있고 1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100으로 나눈다 그래갖고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아요. 목표 수익률이 한 개를 갖고 100%를 목표로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개로 종목을 나눴는데 100%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골라서 담았어. 한 종목으로 추려서 담는 거랑 100종목으로 추려서 담는 거랑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익률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죠. 수익의 100% 수익이라는 거는. 자,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목수가 늘어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 중에 먼저 가는 놈 예를 들어서 3년을 놓고 전부 다 도달한다 그냥 가정입니다. 이 중에 70% 80%가 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년 안에 이게 예를 들어 70% 80%가 100% 수익률에 도달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시간차가 다 다르게 어떤 애는 뭐 2달 만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애는 6개월 만에 주는 것도 있고 1년 만에 주는 것도 있고 2년 만에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주는 그 기간이 뭐 시장의 유행이라든가 뭐 테마 흐름을 탄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한 개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확률적으로 8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에 속해 있으면 끝나버리는데 이 100으로 갖고 있을 때는 어때요? 2에 속해 있는 건 여중에 20%만 도달 못하고 80%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게 8에 속할 수 있느냐 2에 속할 수 있느냐 굉장히 모험이 되는 거죠. 모험. 그런데 종목수를 나누면 기대 수익률은 지키고 모험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손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한 개의 상장 폐지 확률 마이너스 100%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1%라고 치면 만약에 이 1% 안에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 종목을 갖고 있을 때는 이 1%의 손실은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말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림으로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쌓아가는 거지 대박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KPS 150% 수익 냈다고 요 한 종목에다 몰빵해서 내가 이렇게 수익 냈으면 한 종목에다 몰빵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금방 150%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죠. 상장 폐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야 만약에 내가 재수없게 그런 걸 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될 걸 알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종목이 분식 회계를 해서 기업 오너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산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과정에도 100%고 뭐 500%고 이렇게 수익을 나는 과정에도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나올 수 있죠. 이 기업에 대한 노이즈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노이즈도 비중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노이즈가 보이면 불안하거든. 근데 비중 관리가 되어 있으면 이 불안함이 없어요. 이게 냉정하게 봐서 아 이거 노이즈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리스크가 반영한다 그러면 비용으로 생각하지 뭐. 근데 내가 몽땅 들어가 있는데 노이즈가 발생을 했어. 야 이거 비용으로 생각하지 뭐 해갖고 내 전재산을 날려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불안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대응에 미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쌓아가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하나에 15개 페이지인데 지금 태평성대님은 보니까 100% 수익이 난 종목이 한 40개 정도 돼요. 근데 태평성대님은 종목 수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것 같으니까 200개를 갖고 계시는지 300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0%일 수도 있고 가진 비중에 뭐 20%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익을 계속 쌓아서 이게 나중에 100% 수익 나는 게 4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500개가 되고 또 1000개가 되고 뭐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수익을 기존에 100% 이상 내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이 40개 수익을 낸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진짜 재수가 없어서 5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장 폐지가 5개야. 그래도 어때요? 이건 10%잖아. 10%가 넘는데 거의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도 어때요? 자, 40개가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손실이 이렇게 생겼어. 계좌에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 장이 좋으면은 뭐 계좌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 장이 진짜 극심하게 안 좋으면 마이너스 종목들이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은 장은 어차피 좋을 때 안 좋을 때 계속 반복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엑시트 한 것만 계속 누적해서 비율이 높게 쌓여가면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회원분들은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했으면 어때요? 그냥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욕심이 끼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회원분들이랑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회원분들의 이런 데이터들을 놓고 그런 욕심을 계속 제어할 수 있게끔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주실 수 있음에도 안 올려주시는 분들은 너무한 거지. 남의 데이터는 보면서 자기 데이터는 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 스토리 같은 거, 그러니까 수익 자랑 게시판 요런 거는 내가 여기에 이제 게시를 할 수 있고 요런 능력들이 된다 하는 분들은 좀 자주 좀 애용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원분들도, 초기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요 분은 요렇게 하네. 나는 요렇게 바꿔서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멘탈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아, 요것도 조금 복잡하게 그린 것 같아. 요거를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보유자산이라는 거는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분산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해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몰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야, 이거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 상패라는 걸 생각하면 몰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주식 투자도 안 해보고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해요. 상장 폐지 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니까 아예 투자를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회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산을 쪼개면 되는데.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전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은행가잖아요. 근데 그 안전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위험을 회피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놨어도 시장이 막 흔들리고 뭐하고 하면 마음이 갈대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에 둔감해지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손실도 내보고 수익도 내보고 이 경험이 누적돼서 쌓여가면 결국 수익률은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력이 안 돼서 1년이고 3년이고 이걸 모았다. 뭐 5년이고 모았는데 야, 이게 5년에 이제 1000만원 힘들게 모았는데 이 1000만원이 2000만원 돼 있네.
뭐 이게 3천만원 돼 있네. 야, 더 열심히 하자고 10년을 모았더니, 야, 이 2배가 내가 3천만원을 모았는데 이 3천만원이 3억? 이 시간 가치를 입히니까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3억은 좀 오버하고 그래. 1억이라고 치자. 뭐 1억? 1억 5천? 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자, 10년만 더 하면, 내 아파트 하나 생기겠네. 5억. 야, 이거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겠다. 20억. 이런 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차츰차츰 결과를 누적시키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한 방에 1,000만원 갖고 그냥, 신라젠 같은 거 하나 잡아갖고 1억 5천원 만들어야지. 1억 딱 때려봐갖고, 야, 노후 준비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정치 테마 잘 타갖고 한 500%만 먹으면 돼. 뭐, 요런 발상으로 해갖고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된다 해도, 그 다음에 결국은 깡통이 나는 거죠.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로또라는 걸 당첨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몰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평생 내가 만져볼 수 없는 돈이야. 뭐 10억, 15억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돈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돈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돈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거 로또 하겠어요? 이거 하지도 않지 이거? 돈 몇 푼도 되지도 않는데? 다 서민들만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세금 걷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손해보고 로또 팔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익을 내서 이걸 갖고 뭐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환상을 심어주고. 이거 당첨된 사람은 어때요? 자,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꽁으로 생기면 절대 지켜요. 지키는 방법을 아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지키질 못해요. 90% 이상이 지키질 못해.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 로또 당첨됐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지 됐다. 망했다. 그 과정은 이렇다. 대부분 뭐해? 없는 돈이 다 갑자기 생기니까 이상한 걸 뭘 하려고 그러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그 전에 이 돈 있으면 하고 싶었던 거.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털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돈은. 돈을 지금 얼마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느냐 나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씩 매수. 자, 그림을 다시 이제 살펴볼게요. 종목당 100만원씩 매수를 했다. 그럼 기준 수익률 100%. 또 수익은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은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일단 수익률을 100%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목표 수익률이 100%야. 그러면 내가 종목수를 50개를 갖고 있든 500개를 갖고 있든 1000개를 갖고 있든 자, 종목수를 늘린다 그래갖고 이 기준 수익률이라는 게 줄어드냐 이거예요. 이게 왜 기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100% 이상 갈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만 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 수익률을 100%로 두는 거예요. 자, 200%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200% 이상 갈 종목들만 사겠다라는 기준을 둬야 되겠죠.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태평성대님은 지금 100% 수익을 한 40개 정도 수익 실현했어요. 그 중에 상장 폐지 경험은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써봐야 3개,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적하면 돈 되겠는데? 이 수익을 쌓아가면 지금 계좌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수익을 쌓아가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고. 왜?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쉽지. 그건 이론적인 거지.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확실한데 이 이론적인 걸 무시하죠. 왜 무시할까? 경험이 없으니까. 남들이 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댓글로 달아보라고. 한 번도 반론에 대해서 겪어본 게 없어요. 반론을 가끔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한다 그래요. 인간은 그거 말이 쉽지 그렇게 못해. 단정을 지어버린다고. 못한다고. 왜 못해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 있는데 왜 못하냐고. 그 사람이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긍정적으로 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못해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사람만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그렇게 되겠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못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안 하는 거지. 그건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틀린 말 없잖아. 자, 일정금을 딱 맞췄어. 똑같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 확률적인 이점을 취해야 돼요. 확률을 높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개가 40개가 100% 수익이 났는데 어떤 종목은 되게 좋아 보여갖고 10배를 샀어. 근데 그게 4개 되는데 이 4개가 재수없게 상장 폐지가 됐어. 40개 수익을 냈는데 4개 상장 폐지되고 똔똔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금을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이 확률적인 관점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정금이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이건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수익을 쌓아가면 이긴다는 거잖아. 이 논리에 부합하려면 어때요? 일정금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일정하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금액이. 그러면 누적 수익률이 지금 태평성대님 같은 경우는 4000%는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절반을 매도한다고 쳤으면 이건 이제 2000%가 되겠죠. 나머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아직. 그리고 나서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은 투자 중인 거지 이게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고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를 거고 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렇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 수익률에 도달한 종목들은 계속 쌓여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수익률은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자, 손실은 이제 100% 한정이에요. 이게 이제 리스크 헤지죠. 100개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면 손실 리스크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 정도씩 내 자산 비중 1% 정도씩 상장 폐지가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2개 될 수도 있지. 그러면 2% 정도씩 상장 폐지가 된다. 1년에 그래도 그러니까 1년에 총 상장 폐지되는 게 몇 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더해봐도 이 이상 확률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50개 종목을 보유 중이라 그러면 한 종목당 손실 리스크는 2%가 되겠죠, 내 계좌에. 그러면 1년 손실은 딱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1%에서 5%. 내가 상장 폐지가 돼서 내 계좌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1%에서 5%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1년 평균 상장 폐지 숫자를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보면 요게 이제 데이터로 쌓이겠죠. 그럼 이거는 계속 한정되는데, 자, 수익률은 이것도 이제 어떨 때는 10개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연도에는 20개가 될 때 있고 어떤 연도에는 막 50개 장이 좋아갖고 50개 100개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다 평균 해보면 대충 20개 50개 이 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종목 수를 내가 한 200개 정도 갖고 간다고 가정해보면 1년에 요 정도는 도달한단 말이야. 이번에 안 나왔던 게 내년에 도달하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1년을 묵혔던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봐. 종목 수가 계속 만약에 늘려나간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요렇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올해 30%밖에 못 갔는데 내년에 70% 더해갖고 100% 도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6개월 만에 도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개월 만에 도달하는 거 이게 계속 누적되잖아. 100% 수익이 딱 생겨. 자, 100% 수익이라는 건 1이 2가 돼요. 자, 2를 쪼개가지고 다시 다른 걸 사면은 어떻게 돼요? 자, 1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2가 하나로 뭉쳐있던 걸 쪼개는 거잖아. 그 중에 또 어떤 하나가 되면 1 플러스 2가 돼, 예를 들어서. 자, 이 두 개를 또 쪼개면 어때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3이 돼요. 여기에서 운이 좋아서 두 개 됐다 치면 2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죠. 자, 종목수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어때요? 금액을 예를 들어 이 1이라는 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정해놓고 가정을 하면 이 숫자가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5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리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을 굴릴 수 있으면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 이거를 다른 데서는 절대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작은 돈으로 이렇게 복리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어요.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 보세요. 주식 말고는 작은 돈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몰빵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섹터의 몰빵이든 한 종목의 몰빵이든 한 섹터의 몰빵이라 그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자,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100% 한정이에요. 야, 수익 확률이 그럼 더 높은 거네. 자, 확률적으로는 수익 확률이 높아요. 자, 확률적으로는 수익 확률이 높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안 좋은 확률을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수익 확률이 예를 들어 9대1이 된다고 치자고요. 이게 올해는 운 좋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자, 9년은 그러면 이기는 장인데 이게 한 번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개도 없어져 버린다고. 아무리 수익을 많이 했는데 1000% 수익, 1500% 수익 내면 뭐 할 거야? 결국은 담보된 깡통이라는 거죠. 이게 왜 또 이렇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5개, 10개 삽니다. 그랬다가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30% 돼 있고, 어떤 종목은 플러스 10% 돼 있고, 또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5개, 10개 사는데 똑같은 비중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뭐 500 사고 어떤 놈은 100만원 사고 하는데, 이 100만원 산 게 50% 수익이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500 이렇게 한 게 이상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사면 이게 손실이 찍힌다. 그럼 마이너스 10% 손실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 50만원이든 이 100만원을 다 팔아서 요걸 사.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올라오면 이게 뭐 그러면 600, 700 되죠.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오면 요 중에 300만원 덜어야지.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자꾸 맞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꾸 물타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맞아.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면 분산하고 막 되다가 계속 물타기 되다가 몰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물타기 하다 몰빵이 돼버려. 처음에는 5개고 10개고 이렇게 분산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뭔 말이냐면, 원칙이라는 걸 처음부터 확고하게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한 개로 계속 쏠려, 돈이. 그러다가 비중이 높은 게 손실이 나면, 비중이 높은 게 수익 날 때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쪼개요. 계속 수익도 쪼갠다고. 그렇게 쪼개다가 비중을 막 관리하다가 비중이 높은 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로 다 팔아갖고 이걸 사버린다고. 조금 올라가면 빠져나와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몰빵에 대해서 깡통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다 경험을 해봤을 거야. 주식 투자만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러냐. 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감정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적으로 돼야 돼요. 강제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지금도 회원분들이 시장이 좀 흔들려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회원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치 얘기 누군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수익 좀 나오고 기분이 좋아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 사람이 너그러워지거든. 그러다 이걸로 부딪히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이걸로 부딪히면 싸운단 말이에요. 왜? 서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남의 생각을 비판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남의 생각을 자꾸 서로 비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맞아, 네가 맞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문정부를 막 싫어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존중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굉장히 어른 같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이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 이명박 대통령 되게 싫어하고.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과거에 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되게 싫거든요. 독재자니까. 되게 싫은데 나는 능력은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건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다른 개념이거든.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인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두 다 다른데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싫은데 좋다, 좋은데 싫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갖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감정 때문이라고.
내가 기분이 좋고 돈 좀 벌고 뭐 할 때는 조금 나한테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사람이 너그러워져. 근데 지금 막 코로나라 그래갖고 질병이라 그래갖고 특히 지금 대구 분들이라든가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지역 감정이 껴있는 말 이런 말들 하고 뭐하고 하면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도 그냥 그런갑다 저 사람이 문제인 거지 뭐 생각을 하다가 이 죽일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상황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 그렇게 감정적인 동물인데 투자에도 감정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없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이거를 배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 훈련이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단순해.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가면서 끌고 간다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빨리 나와도 문제야. 이 결과물이 나왔다가 다시 안 좋은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견디질 못한다고. 이 이론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든 견뎌내야지. 그래야 성과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분식회의 한 번이면 깡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대우조선해양이 전에 뭐 그렇게 2007년도 뭐 여태까지는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개미들을 엄청나게 지옥으로 데려간 주식이기도 하고요. 1000% 수익 한번 내고 뭐 2000% 수익 내고 요렇게들 막 장이 좋을 땐 이런 수익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 낸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 왜 없어질까요? 막 수익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깡통은 얘기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 다무는 거지. 친한 사람들한테는 깡통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지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하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럴까요? 내가 깡통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게 너 그지대 돈 벌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1000% 예를 들어 100만원 갖고 이게 1000만원 됐어. 1000만원 갖고 1억이 됐어. 1억 갖고 10억이 됐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거래 정지가 돼버려. 마음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지나더니 상장 폐지된대. 끝나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돈이 이거 나한테 잠깐 들어온 것처럼 숫자로만 찍혀있는 거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잖아 이거. 자 100% 수익 내고 손실 한번 50% 손실 한번 내면 본전이에요. 자 100% 올라가요. 100만원이 200만원 돼. 그랬다가 이게 보면 다시 100만원 되는 건 얼마나 웃기냐면 자 수익은 플러스 100%를 내야 되는데 자 손실은 마이너스 50%면 된단 말이에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손실을 더 조금 내는데 계좌는 손실이야.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비중이에요. 비중. 비중 관리가 돼 있으면 절대 이렇게 손실할 수가 없어요. 비중 관리가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자 100만원 200만원 됐으니까 내가 비중이 100이니까 100에 맞춰.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종목 몰빵, 한 섹터 몰빵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지금 막 수익이 많이 났다고 좋아할 필요 옆에서 자랑해요 막. 야 나 500 야 너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야 주식 좀 할 줄 아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한 3개 사서 내가 지금 나는 한 2개 갖고 있는데 신라젠하고 HLB 갖고 있다? 얼마에 샀는지 알아? 이거 3만원에 샀어. 3만원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10만원이지. 이거 20만원 가면 팔 거야. 근데 만원 와 있네. 지금 이거 1000만원 샀던 게 3000 됐다고. 나는 한 5000 더 살 거야. 이거 나중에 한 20만원 정도 되면 차익 실현하고 막 말이 이렇게 뻔들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한 10만원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서 한 15만원에 한번 털고 한 7만원 내려오면 다시 사서 이제 털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잡는다 싶으면 50만원 100만원 딱 털어서 자 인생 쇼부 딱 끝내는 거지. 이게 주식 투자야. 너처럼 해갖고 그게 답이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자랑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왜? 인간은 시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기심, 뭐 질투, 무슨 그
자격지심 막 이런 것들이 인간은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왠지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자꾸 내놔야 돼. 이거 당연한 거거든 이게.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프고. 예?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래 이기적인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3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5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너 아직도 주식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 임마 그거 다 관뒀어. 하지마 너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나. 100명이면 100명 중에 1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100명이지만 어떤 특출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한 98명 정도는 사라져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막 10억 있는데 100만원 갖고 돌고 뭐 1000만원 갖고 돌고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 토해냈다 먹었다 토해냈다 하면서 이러고 장난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인간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감정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라. 그리고 강제적으로 도입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무조건 해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이 이론이 계속 뜯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틀렸다라는 뭐가 생각이 들면 고쳐야죠. 근데 틀렸다는 게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쌓이면 수익도 자연히 쌓이는 거야. 이 데이터들이 다 증명하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뭐 이런 수익들이 다 뻥이야? 이렇게 낸 게?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가 없을 때 내가 이런 얘기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야 이 미친놈아 그게 가능하냐 이런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막. 요즘 막 제가 회원 가입 문의 막 띄우고 할 때도 처음에 막 전화번호 막 했다가 잘못해서 전화 받을 욕 뒤지게 먹고 막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받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전화를 이제 저보다 이제 멘탈이 훨씬 훌륭한 분이 저희 삼촌이 이제 전화 받고 하시니까 그래도 상담 문의를 그렇게 받아야지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전화번호 띄우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중을 압축하고 집중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건데 이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목수를 잘게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종목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회를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 추리지 못하겠어. 내가 사고 싶은 게 5개예요. 예전에는 여기서 노력을 되게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 중에 한 개만 사야지 하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한 개를 뭘 사야 될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5개 다 사면 되잖아 그냥. 이게 훨씬 간결하고 편하단 말이야. 5개 중에 이거 한 개로 추리려고 그러는 거 어떤 노력이에요 이거는? 5개 중에 한 개로 추리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날 걸 추리고 싶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자 100개 중에 한 개를 추리려고 그러면 훨씬 힘들겠죠. 뭐 1000개 중에 한 개를 추리려면 훨씬 힘들겠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2000개인데 2000개 기업에 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성장 가치라든가 뭐 현재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적인 테마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내가 무슨 뭐 한 개 5개 추린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를 다 이 종목을 2000개라는 종목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중에 한 개 5개를 추린다는 거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걸 다 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대충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들. 자 미래의 실패자예요. 미래의 실패자. 자 미래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야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뻘소리 막 하면서 또 영상 엄청 길어졌네. 이걸 되게 간결하게 하고 뭐하고 해야 이제 좀 구독자도 늘고 시청자도 늘고 할 텐데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바라봐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겠습니다.